안녕하세요. 동피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정체성에서 한번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되게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꼭 여자만 분홍색을 좋아하는 법이 있냐, 뭐 여자만 인형을 갖고 놀라는 법이 있냐? 물론 없죠. 당연히 남자도 인형을 갖고 놀 수 있고 여자도 그쵸, 축구를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요즘 페미니즘 이런 일들이잖아요. 뭐 남자만 운동장이 전유물이냐? 남자분들이 운동장을 다 축구를 차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운동장을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다. 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놀려면 놀 수 있어요. 충분히 여자들도.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아이들 성향이 운동장 가서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저는 여중과 여고를 나왔는데 그 여중에서도 그렇고 여고에서도 그렇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는 애들은 축구부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여자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들이 있었지. 대체적으로 여자애들이 공기놀이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운동장에 나갔어도 사방치기나 고무줄 같은 놀이를 좋아하지. 한켠에서 그렇게 막 운동장을 전적으로 쓰면서 막 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남녀공학에서 왜 남자들만 축구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못하는 거다. 이거는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가보십시오. 거기 축구합니까? 여자애들이? 그러면 그런 게 불만이었으면 사실 여자 중학교나 여자 고등학교는 축구를 당연히 하는 애들이 있어야죠. 축구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남자애들이 왜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남녀공학 같은 데 보면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운동장에 가서 뛰고 막 축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애들 그러지 않아요.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는 애들 꼽습니다. 거의 교실 안에서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기를 한다거나 아니 모여서 수다를 떤다거나 이런 걸 더 좋아하지. 운동장에 나가서 막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다 막 그러면서 축구하러 나오고 공 갖고 오고 막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어디 다른 지역이나 동네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또 이제 그 제 주변에 여자친구들 또 이제 저도 여중 여고를 나왔으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다 보면은 거의 그런 아이들이 없었어요. 제 그 중학교 때 동창들, 고등학교 때 동창들도 뭐 밖에 나가서 축구했던 애는 딱 한 명.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들 만났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축구부. 그 친구는 뭐 필리핀인가? 그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어요. 그리고 감독 생활도 하고 여자 축구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였거든요. 그 친구 외에는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여자가 축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지금은 뭐 세대가 달라져서 여자들이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중여고에 제가 뭐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특정한 남자아이들, 특정한 여자친구들 빼고는 성품이 정해져서 있어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품이 있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알았던 게 저도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 때 페미니스트였어요. 저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거의 살았죠. 그때 당시에 왜 남자만 이래야 되냐 뭐 이런 주장을 저도 끊임없이 했었고 왜냐면 저희 집이 거의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굉장히 딸을 키우신 아버지가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페미니스트였었고 또 저도 그렇게 자라왔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 여자와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블럭놀이를 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들을 이제 제가 그런 쪽에 있었어가지고 블럭놀이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남자아이들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4살 때, 3살 때 블럭을 이렇게 만들 때 그 비행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비행기로 대칭을 만듭니다.
대칭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자애들은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탑을 쌓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탑을 쌓아도 이렇게 약간 대칭이나 이런 게 좀 그런 수적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이 창의적인 부분이 있고 좀 그런 이렇게 대칭이 되거나 아니면 로봇 같은 걸 잘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자애들은. 대체로 집을 만든다거나 예쁜 뭘 이렇게 꾸민다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나 성정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틀려서 그래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저는 굉장히 그 씩씩한 그런 여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보기에는 정말 씩씩한 그런 스타일로 자라났어요. 저는 굉장히 남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저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또 남자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라서 그 청년 시절에 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왜 남자들만 그래야 되냐, 왜 여자는 왜 이렇게 또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여자로서 그 푸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엄마도 딸을 낳았다고 해서 미역국도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 드시고, 정말 그런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고 자란 또 딸들이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났었는데,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남자와 여자애는 분명히 성향적으로 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그 남자인데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 분위기는 부모가 만들어주거나 주위의 환경이 만들어줍니다. 저도 어려서 만약에 저희 엄마가 저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주고 사랑을 많이 주고 했으면 저도 굉장히 예쁘고 예쁜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애교도 많고 이런 여성으로서 자라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여성성을 찾아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지금 이제 제가 정말 여성스럽다, 또 제가 여자로서의 또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 이제 40 중반에 중후반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자로서의 삶이 되게 싫었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환경에서 전 자라났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니?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 저를 만들어 갔었던 겁니다. 사춘기 때 저는 굉장히 내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정말 이렇게 약자로서 이렇게 느껴졌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남자같이런 행동도 많이 했었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봤던 그 친구 중에 아까도 잠깐 이제 방송 댄스를 배우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5세, 6세부터 방송 댄스를 배웠는데, 이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3살, 4살 때부터 엄마가 이제 딸이 없으니까 머리를 맨날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고 핀도 꽂아주고 분홍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를 또 방송 댄스를 시키셨어요. 춤을 되게 잘 춰요. 그리고 유연하고 또 키도 자그마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씩씩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되게 여자인 거를 굉장히 저주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처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시킨,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노출시킨다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럼으로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아니면은 그런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커서 성폭행으로 인해서 게이가 된, 그러니까 게이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게이의 길을 걷는, 동성애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봤지만, 어떤 분을 보면은 위에 딸이 셋이고 누나가 셋이고 밑에 남동생으로 이제 자라난 거죠. 남자 형제가 이제 남자로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막내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누나가 하는 걸 쫓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인형놀이도 같이 하게 되고, 누나들이 막 예쁘게 이렇게 화장도 하고 화장도 시켜주고 이런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여성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구로 이제 변해서 여성적인 부분을 좋아하고 또 그런 걸 선망하다 보니
게이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남자인데 여자 옷을 계속 입힌다거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그런 생활을 동경하게끔 여자아이들과 계속 그런 인형놀이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시킨다거나, 물론 그런 취향이나 개성은 존중해줘야 되겠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이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게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진짜로 사랑을 느끼고 진짜 행복감을 느낀 거는 가정을 이루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거에 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적어져요. 물론 입양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입양과 내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또 많이 다른 이야기예요. 뭐 본인의 아이가 정말 안 생겨서 입양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나는 입양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할 거야, 정말 잘 키워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제가 아이를 낳아서, 내 배가 아파서 내 아이를 낳아서 나와 닮은 아이를 키우는 그 행복은 정말 또 저로서는 굉장히 이건 큰 경험이었고, 또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 또 내 인생에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서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정체성은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정말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너 예쁘다, 여자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들한테 자꾸 예쁘다, 여자 같다, 넌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어, 너는 왜 이렇게 여자 같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아이한테 뭐가 들어갈까요? 듣는 게 자기한테 믿음이 되고, 듣는 거로 인해서, 또 내가 경험하는 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아이의 시대를 지나 청년의 시대까지 그런 것들이 있다가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40대, 50대 돼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잘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정말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가, 정말 가정을 이뤄서 정말 내 그 삶을, 또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삶을 부모님들이 처음에 그 기반을 잘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아가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노력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